안녕하세요. 나는 이혼녀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채널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지? 장명소를 잘못 간 건가? 장명 센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일 솔직한 이름이거든요. 행복한 나날들, 이런 이름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랑 너무 안 맞잖아요. 나는 이혼녀. 이 채널 이름 참 살벌하고 투박하죠. 누가 보면 이혼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알겠지만 저에게는 이 이름이 다시 기혼자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제 생존 선언이자 단단한 결심입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남편과 두 번째 이혼 소송 중이라 엄밀히 말하면 소송녀에 가깝지만 만난 지 3개월도 안 돼 결혼했던 첫 번째 남편과는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했으니까 이 타이틀을 써도 문제는 없겠죠. 오늘은 제가 왜 채널명을 나는 이혼녀로 선택했는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후반에 부모님이 계신 해외로 나갔어요. 새로운 언어도 배우고 현지에서 대학도 다시 다니고 부모님이 하는 사업도 도우면서 꼬박 4년을 살았습니다. 그 4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외국어도 늘고 시야도 넓어지고 저 자신도 성장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 내내 언제 결혼할 거냐고 빨리 결혼하라고 저를 들들 볶는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나라에서 결혼 상대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면 다 결혼을 하거든요. 30이 가까이 된 저랑 결혼할 수 있는 미혼남은 거의 없었고요. 그나마 가능한 상대라면 이미 이혼을 한 남자들 뿐이었죠. 4년간 해외에서 부모님과 지내다가 30대 초반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저는 돈이 필요해서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해외 사업 관련 회사에 취업을 했었고, 번역, 통역, 언어 과외 알바도 했었고요. 낮엔 일하고 저녁엔 맞선을 보거나 소개팅을 하고 또 주말엔 동호회 활동을 하고 그렇게 저의 30대 초반 스케줄은 꽉 차 있었어요. 아주 생산적이죠. 결혼 정보 업체에 등록도 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구걸도 했어요. 진짜 구걸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탁을 했었죠. 젊은 남녀들이 많이 모이는 취미 동호회에도 열심히 나갔어요. 거기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커플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도 저럴 수 있겠지? 기대도 했었고요. 근데 저는 그 동호회 활동 내내 단 한 번의 썸도 없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취미 하나는 생겼었죠. 그게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요? 지금도 시간과 금전적인 여유만 있다면 다시 그 취미 활동을 언제든 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소개팅, 맞선, 동호회 활동 다 합쳐서 제가 만난 남자가 최소 1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났다는 건 사귄 게 아니라 그냥 1, 2회 정도 만난 거거든요. 어떨 때는 하루에 두 사람을 만난 적도 있었어요. 점심에 한 사람, 저녁에 한 사람.
그리고 장소는 같은 곳. 소개팅과 맞선을 정말 기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인지 단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얼굴도. 처음엔 이게 제 문제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너무 사람을 안 봤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보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결혼이라는 도장을 찍으러 간 거였어요. 사람이 보이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결혼 가능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인간을 조건 필터로만 바라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그게 그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깨달음은 사람을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보면 100명을 넘게 만나도 아무도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명을 만났어도 인연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만날 준비 자체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남편과 만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결혼한 이유가 아빠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아빠와 함께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를 봐온 친구들과 지인들이 제가 아빠와 사는 걸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을 정도로 전 아빠랑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저도 그 시선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30대 초반에 한국에 완전히 돌아오고 나서 저는 아빠 집이 아닌 고모네 집에서 살게 됐어요. 고모랑 저와 띠동갑인 사촌 언니랑 셋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좀 목이 막히네요. 그 시절이 진짜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거든요. 돈이 많았냐고요? 아니요.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따뜻했어요. 밥상이 있었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었고 나를 불쌍하게 보는 눈이 아니라 그냥 저를 편안하게 봐주는 사촌 언니와 고모가 계셨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다가 같이 웃고 밥 먹고 TV 같이 보고 그게 다였는데 그게 전부였는데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 집 공기, 그 웃음소리. 근데요, 그 행복한 집에서도 저는 결국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결혼. 아빠의 압박도 있었지만 사실 더 깊은 곳에 있던 이유는 아빠와 함께 사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었어요. 고모네 집이 좋았지만 그게 영원히 제 집일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선택지가 그 시절엔 결혼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결혼이 탈출구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어요. 아빠의 압박에서 탈출, 불안한 미래에서 탈출,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답답함에서 탈출. 결혼이 그 탈출구처럼 보였던 거죠. 여기서 두 번째 깨달음은요. 결혼을 탈출구로 쓰면 도착하는 곳은 또 다른 감옥이다. 그것도 창살 없는 감옥. 탈출구로 들어간 문이 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의 입구였다는 걸 저는 결혼하고 2달 만에 알게 됩니다. 그렇게 소개팅과 맞선을 반복하다가
첫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난 날, 그 사람은 저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로맨틱하지 않냐고요? 저도 사실 그때는 로맨틱하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로맨스가 아니라 계약이었어요. 결혼할 사람 구합니다라는 공고에 응모한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만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3개월? 만난 지 3개월도 안 돼서 그게 말이 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요, 저는 그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사람을 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완수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 알아가고 사랑하는 건 결혼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결혼하고 2달도 안 돼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혼을 유일하게 말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고모네 집에서 저랑 같이 살던 사촌 언니였어요. 저랑 띠동갑인 그 언니요. 저를 가까이서 봐왔고, 제가 아빠 집에서도 어떻게 살았는지, 또 고모네 집에서 얼마나 처음으로 편안해졌는지도, 그리고 첫 번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언니는 다 봤거든요. 그래서 사촌 언니가 파혼하라고 했을 때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저를 제법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거든요. 결혼식 하루 전날 저도 사실 파혼을 결심했었어요. 그날 첫 번째 남편의 본성을 어느 정도 봤거든요. 사촌 언니의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요, 그날 밤 계모가 저를 밤새 설득했어요. 뭐라고 설득했냐고요? 그 내용까지 다 말하려면 오늘 영상이 2시간짜리가 되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게요. 다음 날 결국 저는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허연 얼굴로요. 이건 신부 화장이 잘 된 게 아니라 걱정으로 핏기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사촌 언니한테 좀 미안해요. 그 진심 어린 말을 제가 흘려버린 게 됐으니까요. 여기서 세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나를 제법 잘 아는 사람의 말을 흘려들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요. 결혼식 전날 파혼하고 싶다면, 파혼해야 한다면 그냥 파혼하세요. 결혼식 준비가 다 됐다는 이유로, 하객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다는 이유로 강행하는 결혼, 그 민폐의 크기보다 잘못된 결혼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걸 저는 4년 뒤에서야 몸으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남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시리즈를 만들 거예요. 오늘 다 하기엔 제 멘탈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4년을 버티다가 이혼소장을 접수하고 저는 부모님이 계신 외국으로 날아갔어요. 첫 번째 남편이 저를 해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한국을 벗어나야 했거든요. 도망치듯 날아간 딸한테 계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 아들 딸린 남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만나볼래? 빨리 다시 결혼해야지. 이혼 소장 접수하고 신변 위협에 도망치듯 날아온 딸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아무리 계모라지만 저는 아마 빨리 처리해야 할 숙제 같은 존재였나 봐요. 아빠나 계모에게나요. 첫 번째 남편이랑 결혼할 때도 아빠는 그 사람에 대해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 자체에 안도하셨던 것 같아요. 딸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딸이 어쨌든 결혼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두 마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 차이를 두 번의 결혼으로 배웠어요. 아무튼 첫 번째 남편과 이혼 소송이 끝난 후에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고요. 또 결혼했어요. 이번엔 결혼식도 없었어요. 그냥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결혼 반지 하나 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차라리 솔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12년을 버텼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깨달음이 있는데요. 상처가 아물기 전에 내린 결정은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혼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잖아요. 그건 결혼이 아니라 또 도피한 거였어요. 근데 도피처로 선택한 곳이 또 다른 지옥이었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비싼 교훈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저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업 확장 기회가 왔다면서 제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빌려줬죠. 믿었으니까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커졌어요. 제 명의로 사업을 확장했고 또 사업이 확장되면서 대출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12년이 흘렀어요. 작년 늦가을 이혼 소송을 시작할 당시에 제 명의의 빚은 4억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처음 확인했을 때 웃음만 나왔어요. 황당해서요. 12년 동안 모은 게 마이너스 4억이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웃음만 났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자초한 측면도 없진 않아요. 제가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눈을 감았었거든요. 보기 싫은 걸 보지 않는 방법으로 12년을 버텼는데 현실은 제가 눈 감은 사이에 4억짜리 고지서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또 다섯 번째 깨달음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건 진실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자만 붙이는 거다. 보기 싫다고 안 보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는 새 커져요. 딱 제 빚 4억처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채널 이름이 나는 이혼녀예요. 첫 번째 남편과는 이미 이혼했으니까 저는 이혼녀가 맞고요. 두 번째 남편과는 현재 소송 중이지만 그것도 언젠가 반드시 끝납니다. 근데 이 채널명은 단순히 제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 결심이에요. 나는 앞으로 다시는 기혼자가 되지 않겠다. 이혼녀로 살다가 이혼녀로 죽겠다. 처음엔 이 결심이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요, 지금 이 결심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가 내린 선택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첫 번째 결혼은 아빠의 압박으로 했고, 두 번째 결혼은 계모 등살에 했고, 그 모든 과정에서 제 선택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 채널 이름은 제가 지었어요. 이 결심은 제가 한 거예요. 그게 이혼녀라는 이름이더라도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정체성이에요. 결혼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냥 결혼 자체가 목적이었잖아요. 사람들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고들 하죠.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안 하고 후회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출금 4억은 없는 상태에서 후회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두 번이나 결혼하면서도 아이는 갖지 않았어요. 못 가진 게 아니라 안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50이 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은 등 떠밀려 했지만 아이를 안 가진 건 철저하게 제 선택이었거든요. 왜 그 선택을 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할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놓쳤던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고모네 집에서 고모와 사촌 언니와 셋이 밥 먹고 TV 보던 그 저녁. 그때가 참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탈출구를 찾아 나섰던 거예요. 오늘 마지막 깨달음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따뜻함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들 중에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 몇 개나 될까요? 남들 다 하니까, 부모님이 원하니까, 지금 안 하면 늦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로 하는 선택은 나중에 반드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저처럼요. 나는 이혼녀였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